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 드디어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킬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베일을 벗었다. 투입 예정인 예산만 약 20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 전투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건국 이래 최대 국방사업 KF-21 보라매의 탄생. 2001년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표를 시작으로 우리는 오랜 시간 국산 전투기의 시대를 꿈꿔왔다. 그리고 2015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지 6년째 되는 올해 비로소 우리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얻게 된 보라매라는 이름. 공군의 상징이자 미래 전투기로 발전한다는 뜻을 담았다. 이전에 미국 전투기를 조립하거나 국산 훈련기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왔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한국형 고성능 전투기 KF-21 보라매. 우리는 왜 그토록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을까? 우리는 왜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나? 1950년 한국 전쟁 때 들어온 첫 전투기 무스탕을 시작으로 우리 공군력은 미국의 의존에 발전해 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내세운 것은 한미 합동작전 시무기 호환. 그렇게 미국은 우리 전투기 시장을 독점해왔다. 1,200억.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군용기 가격. 거기서 끝이 아니다. 기름값, 수리비, 부품비 등이 포함되는 전투기의 운용 비용은 구입비에 2에서 3배에 이른다. 미국의 종속된 을의 위치를 탈피하기 위해 국산 전투기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는데, 독점 거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공개된다. KF-21 보라매는 어떤 전투기? 마치 생명체가 진화돼 세대를 걸쳐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전투기. KF-21은 4세대도 5세대도 아닌 4.5세대로 구분된다. 4세대와 5세대의 기준은 스텔스 기능의 유무. 스텔스란 적의 레이더로부터 탐지를 피하는 은폐 기술이다. KF-21은 완벽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스텔스의 기능을 일부 갖춘 세미 스텔스기. 그런데 KF-21의 스텔스 기능에 기술이 아닌 정치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 2차 대전의 독립국 중 유일하게 전투기를 개발한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성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충견국가로 부상했을 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KF-21 보라매 생산까지 남아있는 과제는? 시제기가 공개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국산 전투기 생산까지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한국 기술력의 발전은 동맹국인 미국의 견제를 불러왔다. 한국을 통제하에 두고 싶은 미국. 우리는 미국의 후견을 받은 과거를 가진 국가이자 동맹국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실전 배치까지 남아있는 2000여 번의 시험 비행과 각종 테스트들. KF-21 보라매는 언제쯤 우리의 영공을 누비게 될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을 알린 KF-21 보라매의 힘찬 비행을 꿈꿔본다. 이슈 피. 샘과 함께 김종대 군사전문가 편은 5월 9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카이. KF-21 시제기 5대 개발 해체 논란 불식.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가 해체 논란을 불식시키며 예정대로 조립 중이다. 한때만 호기를 전면 분해 프로젝트 지연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개발 시험 과정일 뿐 모든 점검과 시험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 4월 9일 시제기 1호 출과 후 KF-21 전투기 시제품 5대를 조립하고 있다. 현재 조립 라인에 있는 5대의 시제품 중 두 번째 시제품에는 미사일이 제대로 탑재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중이다. 미사일은 하역 시험을 위해 전투기 옆에 보관된다. 카이는 현재 시제 1호기 지상시험 중으로 내년 7월 비행시험에 돌입한다며 그 시기에 맞춰 남은 시제기도 순차적으로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카이는 남은 시제기 5대를 예정대로 개발하면서 KF-21 프로젝트 지연 추측을 잠재웠다. 앞서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는 지난 4월 출고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뒤 전면 분해돼 지상 성능 시험 등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카이는 지난해 9월부터
1호기의 부품 조립을 시작해 지난 4월 완성했다. 그러나 출고식 이후 공중급유 장치는 물론 전투기 조종에서 핵심적인 장비들도 뜯어내는 등 전면 분해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출고식을 마치자마자 전면적인 해체를 진행해 보여주기식 시제기 출고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KF-21 시제 1호기는 현재 개발 시험 중이라면서 개발 시험에 필요한 점검 등을 위해 엔진을 탈거하고 각종 점검창을 열어 점검했던 건 사실이나 해체 수준으로 분해했던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카이는 2015년부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KF-X 전방, 중앙, 후방동체 구조 대조립에 착수하며 올해 상반기 시제기 1호기가 양산됐다. KF-X의 시제기는 총 6대 제작된다.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7월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초음속 순항미사일 장착한 KF-X의 독침 무기들. 지난해 2분기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 실린 컴퓨터 그래픽 CG 하나가 화제가 됐다.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전략이라는 글과 함께 OKF-X 한국형 전투기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CG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글쓴이들은 KF-X에 장착할 공대함 유도탄 II 개발을 위해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KF-X 개발로 국산 무기 장착 가능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KF-X 등 전투기에서 발사돼 중러 1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다. 마하 2.5 음속에 2.5배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직경 400여 mm, 사거리 25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경은 일본 ASM-3 초음속 미사일보다는 조금 크고 대만 승평 -3보다는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거리는 일본 ASM-3 사거리 200km나 대만 승평 -3 사거리 150km보다는 긴 것으로 추정된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국력 차이 때문에 중러 1 등 주변 강국과 똑같은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가 주변 강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독침 고슴도치 가시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결정적 요소 중 하나가 KF-X 개발이라고 지적한다.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각종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스텔스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해 수백억 원대 이상의 돈을 미 정부와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아무리 유방국이라도 줘선 안 될 KF-X의 소스 코드를 미측에 제공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각종 국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KF-X는 오는 4월 출고식을 앞두고 최근 시제 1호기의 최종 조립 모습이 공개됐다. 시제기는 출고식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시제 1호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22만여 개로 볼트와 너트, 리벳만 7천여 개, 튜브와 배관은 1200여 종에 달한다. 시제기는 총 6대가 제작되는데 2, 3호기는 올해 말, 4에서 6호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제작된다. KF-X는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잡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이다.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 위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1000억 원, 2026에서 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 2에 7천억 원 등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총리 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린다. 향후 KF-X에 장착될 국산 독진 무기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뿐만이 아니다. 미 러중일 강대국들이 개발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등도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8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로선 군사 초강대국들도 요격 수단이 없는 상태다. 1분 15초 만에 평양 도달할 극초음속 미사일.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에서 발사한 고속미사일 요격탄로 요격하는 무기도 개발 중이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팩3 미사일과 천궁이 개량형 미사일 등이다. 이들은 북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도록 돼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다.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돼 왔지만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탄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KF-X에 표적 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돼 있다.